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현대시 한번 봅시다. 수능 특강이고요. 페이지로는 78쪽 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대시를 읽기 전에 이제 항상 선생님이 말하죠. 문제에 있는 보기부터 읽고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하자. 왜 그러냐면은 시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갈래다. 그죠? 그래서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갈래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능에서는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보기와 문제의 선지들에서 의미를 제한시켜, 그래서 의미를 일정한 의미로 읽을 수 있도록 제한시켜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기를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4번 문제에 보시면은 보기에 대해서 보기가 있는데 가나에 대해서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한계를 인식한다라는 거지. 유한성을 인지하는데 이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을 하게 된다. 가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러면은 가나의 공통점이야. 여기서 이제 임이 나올 건데 임이 뭐다? 절대적 존재가 될 거고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뭐 그리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낼 거다. 그런데 두 개가 차이점도 있죠. 가에서는 이미 부재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적 상황이 임의 부재야. 그러면은 이것을 이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죠? 이별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거짓 이별. 진정한 이별이 아니고 거짓 이별이란 말이야. 그럼 거짓 이별이니까 이 이별은 끝이 날 거다라고 받아들여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짓 이별이니까 진정한 이별이 아니고 우리는 이 거짓 이별은 끝을 날 걸 믿고 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소망이야. 그래서 거짓 이별이라고 하면서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다. 자, 가는 요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고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면은 이 불가능한 상황 설정했을 때 한 작품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정석가라는 작품이 있지. 고려가요 정석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정석가는 조철희 선생님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다들 한 편씩 보고 오세요. 그래서 정석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임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상황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할 거다? 영원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고 있다?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한용운 시인인데 일단 가는 여기다가 써서 거짓 이별이라는 작품이야. 자, 한용운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김소월 시인하고 한용운 시인하고 둘 다 임에 대한 시를 썼어. 경향성이에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는 건데 한용운 시인과 김소월 시인은 둘 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시를 썼는데 한용운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 님의 침묵 있죠. 그죠? 님의 침묵에서 보면은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한용운 시인은 이별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 그런데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해서 임과의 이별인데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재회에 대한 확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배경 지식 정도로 하나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는 거짓 이별이고, 나는 제목이 맹세죠. 맹세합니다. 반드시 지킬 약속이다. 그래서 조지훈 시인이고,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가지고 6.25 전쟁,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화 시기까지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이야. 청록파 시인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거짓 이별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이 거짓 이별이니까. 이 이별은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은 가짜다 라고 해서 객관적인 이별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뭘 나타낸다? 재회에 대한 확신이다.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낼 것이다. 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당신과, 당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당신. 여기서 당신이 뭐겠어? 당신은 힘일 거고 이게 절대적 존재겠지.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대화체다. 대화의 형식이다. 라고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행에서 하나 잡을 수 있겠고요.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 같이 거짓 이별. 거짓 이별이라는 거는 뭐다?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이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 이게 뭐다? 객관적인 사실이야. 우리는 이별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거짓 이별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별한 것은 현재 상황 이별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이별은 바로 쳐봅시다.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 떠날 것인가. 자, 거짓 이별이 떠난다. 이별이 떠났으니까 뭐겠어? 만남이겠다.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소망이지. 만남에 대한 소망.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한 해, 두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한 해, 두 해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 졸라 오래 흘러가는 거야. 졸라 길어. 짜증나. 그지?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도화. 복숭아꽃이죠.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치면 봄바람에 몇 번 스치냐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고 이게 뭐가 될 거다? 낙화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자, 도화는 시들어가고 있고 회색이 되어가고 있어. 왜? 이별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부분은 지금 나의 젊음이고 뒷부분은 나의 늙음이고 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젊음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늙어갈 것이다. 뭐가 되면은 우리의 이별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만남에 대한 소망이지. 우리 좀 만나자. 늙어가고 있다. 머리는 휘어가지만 자 밑에 부분에서는 머리는 휘어가는데 마음은 붉어간다. 머리가 백설이 되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 내 마음은 붉어간다. 님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는다. 피는 식어가더라도 눈물은 더워간다. 라고 해서 머리와 마음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머리와 마음을 대조시키고 있고 피와 눈물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머리는 휘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라고 해서 색채열을 통해서 대조시키고 있고 피와 눈물이라는 것은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간다 라고 해서 촉각 이미지. 얘는 시각이 되겠네. 대조시켜가지고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아, 너무 한 줄을 뛰어넘었네요. 사랑의 언덕에는 사태가 나도 지금 이별이 왔잖아, 그지? 나도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이 뛰어놀아요 라고 해서 이별이 왔지만 나는 희망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재회에 대한 확신, 믿음이지.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우리의 이별은 거짓 이별이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이별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짓 이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재회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세모 쳐보시고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아까 전에 이별했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부정적 상황에 처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게 연장되는 거야.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에는 이라고 해서 이별이 길어지면은 죽음이 다가온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늦지 않게 재회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거짓 이별이라는 시는 정리하면 되겠고요. 맹세. 조지훈의 맹세인데 이거는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고 했어. 만년 동안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어도 라고 해서 싸늘한 바위, 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을 거야. 그런데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내 마음은 어떨 거다? 계속 뜨거울 거다. 이게 뭐겠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겠지. 그러면은 싸늘한 바위는 뭐가 되겠어? 촉각적으로 대조시키면서 부정적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리고 그 부정적 상황이 만년 동안 지속되더라도 내 사랑은 식는다 안 식는다? 안 식는다. 영원할 것이다. 2년과 3년은 한 번에 읽을게요. 어두움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어두움에는 창백한 꽃송이. 어두움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서 내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터진 입을 맞출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불어놓고 해 돋는 아침. 그러면 여기서 밝음과 어두움 이 대조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 상황으로 보면 되겠지. 그럼 부정적 상황에 꽃송이가 창백해졌어. 이것도 지금 부정적 상황에 처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피 터진 입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을 되살릴 거다. 그리고 해돋는 아침이라고 하면은 이 사랑을 되살린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어가겠다.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 상황에 처해도 나는 계속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서 이 사랑을 살리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자, 다음 사연.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해서 다시 죽을 날까지 여기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잃더라도 그리고 내가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도 그 뼈가 부활해서 다시 죽을 때까지 나는 뭘 하겠다? 사랑하겠다. 누구를? 저 절대자를. 그래서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1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1월. 해와 달이지, 그지? 밝음의 이미지야. 해와 달. 이거는 이제 임이겠지. 절대적 존재. 눈부신 모습이니까.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운다라고 해서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운다. 임을 바라봤을 때 이 벅찬 가슴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79쪽 넘어갈게요. 마음이 가난한데 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녔으랴 라고 해서 한탄하고 있어. 나는 임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없다. 자랑도 없고 선물도 없다. 뭐밖에 없다? 임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거기서 대나무가 솟았어. 대나무는 우리 매난국죽 고전시가에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대나무는 뭐겠어?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린 곳에서 솟아났으니까 얘는 지조와 절개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죠.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라고 하면은 뭐야? 힘에 대한 마음이겠지. 지조와 절개. 나는 힘에 대한 마음밖에 가진 것이 없다. 흐느끼는 이 필이 아픈 가락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겠지. 내 마음. 이거를 구천에서 사무치는 것을 임은 듣는가라고 해서 이미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이미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잊고 붉은 마음이 숯이 되고 숯이 되살아나서 다시 죄가 되고, 여기서도 아까 전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뭐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임을 사랑하겠다. 못 잊힐 모습을 어찌하냐?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운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임에 대한 벅찬 마음이다. 그래서 한용운의 거짓 이별과 조지훈의 맹세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 2 보도록 하겠습니다.